네,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인 행복한 집에서 장애인 몫의 재난지원금과 재산 등을 빼돌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받은 분이세요.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 전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태선입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정읍 행복의 집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정읍 신태은 읍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정원 한 29명이고 당시에 현원이 한 27명의 장애인분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계신 분들이 거주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로 시설장은 뭐 개신교 목사, 또 목회자라고 많이들 부르죠. 네. 그분과 또 그 부인이 총무를 맡고 따님이 사무국장, 며느리님이 팀장, 뭐 이렇게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시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근데 네. 관련해서 어떤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처음 저희는 작년 한 7월경에 우리 단체에 찾아오셨는데요. 이분들의 말씀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덜 된 것들이 있고요. 확인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저희 일단은 들어온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애인분들도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거든요. 네. 이 재난지원금으로 시설에서 쓰고자 하는 노트북을 한 2개 정도 구매했던 것이다. 또 장애인분들이 개인 또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금전 관리하는 통장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통장을 시설에서 갖고 있고 또 그걸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네. 시설에서는 이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식단표가 있는데 그 식단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식사도 매우 부실해서 문제가 많다. 또 이제 네. 뭐 원장님의 아들이 이제 옷가게 헌옷가게를 하는데요. 그 헌옷가게에서 대량의 의복을 구입하고 있는 등 각종 의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네. 방송이라서 사실관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네, 앞에서 통장 관리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어요. 이 시설 네, 내에서 이 통장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장애 수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또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호자들이 보내주는 용돈도 있고, 또는 이제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생계급여가 들어오는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번에 있었던 장수 배달 같은 경우도 수급자인 장애인분들이 복지시설에서 거주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각종 금액들이 통장에 있는데 이것을 직접장애나 자폐성이 있는 이제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음. 시설 원장이나 그 운영자들이 개인의 동의나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노트북을 구입했다 이 제보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요.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노트북을 누가 사용했는지 사용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노래방을 하고 싶은데 노트북을 샀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네. 노트북을 사용한 흔적을 보니까 시설의 업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의사표현도 부족하고 컴퓨터 다룰 줄도 모르는데 노래방을 하고 싶다는데 노트북을 사고 그것도 좀 엉뚱하지만 노트북을 샀는데 정작 노트북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사용의 네. 내역을 봤을 때는 시설 운영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로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개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시설 운영비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철저하게 뭐 네. 개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비용. 또 더구나 음. 이제 시설에 이렇게 거주하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욕구들이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설들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시설의 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꼭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뭐 이런 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정읍시가 이제 정보공개 해줘서 한 문서 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한
8월 한 20일쯤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은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부동산 계약은 8월 10일쯤에 이루어집니다. 즉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시설을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로 충분히 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네.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총 금액이 한 2억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지자체가 지원해준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그런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매매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이나 지침, 계약서 등에 의해서 지자체, 이제 정읍시장의 승인을,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매매가 되는 것인데 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제3자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고 그것을 등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읍시에서 이 언론 보도 이후에 특별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서 확인된 것이죠. 네. 아니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빼먹은 돈, 뭐 보조금을 횡령한 돈 합쳐서 얼마나 될 거로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저희 단체에서 과거에 자린복지재단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장수배대재단처럼 저희가 민간 합동감사를 해서 저희가 민간의 감사를 이쪽받아가지고 감사를 직접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읍시 자체적으로 이제 특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 정읍시의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재난지원금과 합쳐서 264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개인 금전이 1,443만 원 정도, 건물 지원 보조금을 해줬더니 1억 7,500만 원 정도, 뭐 그다음에 과태료 뭐 이렇게 하면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경찰 수사가 좀 되고 경찰이 의지가 있고 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 이미 보도도 되는 것처럼 수사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미 뭐 보도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조사를 말씀하신 진행하기 그 어려웁니다. 수사 방해 행위 관련해서 네. 경찰이 수사에 나서니까 장애인들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면서요? 뭐 수사를 그러니까 빼돌렸다기보다는요. 네. 정읍시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읍시에서 이제 특별 조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 야간에 음. 차에 태워서 병원 두 곳에 보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귀가 조치를 시킨 거죠. 즉 그러니까 네. 정읍시도 제대로 조사를 못했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죠. 더구나 요즘 코로나 음.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조사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까? 뭐 이제 지금 밝혀진 그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것은 시설을 매매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자체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음.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을 신고한 사람의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의 장이나 주소라든지 시설의 명칭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되지만 시설을 신고하는 것을 설치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매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끝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행정당국의 부실한 감사가 좀 사건을 계속 그 네. 재발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요. 이 문제 네.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체가 이제 뭐 도나 전주시 뭐 이렇게 지자체하고 같이 민간 합동 감사를 나가 보면요 가장 느끼는 첫 번째는 공무원은 이제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은 일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하려면 일이 늘어나요. 음. 일 늘어나는 공무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검사 감독하면은 일이 대부분 뭐 제대로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럼 민간에게 이제 위탁하거나 민간에게 함께 합동을 할 경우에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하고 음. 합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목록 중에는 지난 5년간 지도 감독한 처분한 내역을 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점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A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20점.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인권 문제나 부정 비리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 평가나 지자체의 평가나 지도 감독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시설이 의외에서 많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큰 거죠. 부실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도 계속 낭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처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문제점을 재발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정읍 행복의 집뿐만 아니라 지난번 무주 베델의 집까지 모두 개신교 시설이라는 점도 좀 쓸쓸한 대목이네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자, 저희 선생님께서 목회자이셔서 네. 기독교에 대해 제가 신앙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였어요.